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나 영보드 오바팀, 저는 팀장을 맡고 있는 이현태라고 합니다. 저는 홍석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바팀 부재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바팀 최유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바팀의 한지혜라고 합니다. 네, 저희 발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당신의 웃음이 끊이질 않도록 웃음으로 하나의 철학을, 하나의 철학으로 웃음을 전달할 캠페인을 기획한 오바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본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목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캠페인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던 현황 분석을 먼저 공유해 드릴 것이고요. 그를 기반으로 해서 2020년 하나가 어떤 캠페인을 진행해야 될지 캠페인의 역할 및 목표를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저희가 기획한 캠페인의 전략과 로드맵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캠페인의 일정, 즉 총괄적인 스케줄표랑 기대되는 성과 지표를 통해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현황 분석입니다. 앞에 있는 이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는 브랜드 평판 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자료는 아주 따끈따끈한 2019년 10월 7일 기준 브랜드 평판 지수입니다. 하나의 브랜드 평판 지수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보자면 사회공헌 지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제까지 하나가 진행했던 그룹 광고 및 CSR 활동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환경과 기술을 주축으로 한 하나의 브랜드 캠페인이 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수가 하나 있는데요. 앞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소통 지수입니다. 다른 브랜드들과 비교했을 경우뿐만이 아니라 하나 내부의 여타 지수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이 소통 지수는 다소 취약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 평판 지수에서 소통 지수란 브랜드가 소비자와 얼마나 잘 소통하고 있는가 이것을 나타내는데요. 이 부분이 취약하다는 것은 하나가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다소 소통하기 힘든 브랜드, 즉 거리감이 느껴지는 브랜드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하나를 바라보았을 때 왜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일까요? 이제까지 진행했던 그룹 광고가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 많은 광고들에서 너무 많은 메시지들이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문제점으로 찍어봤습니다. 예컨대 나는 불꽃이다, 모두가 선수다, 함께 불꽃처럼 등등 뭔가 비슷하면서도 다 다른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 메시지들을 관통하는 일관된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브랜드 정체성이 모호했고 그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정체성이 하나의 기업 철학이 아니라 앞선 2조 발표에서 제시를 해주셨듯이 야구, 불꽃축제, 리조트와 같이 하나의 계열사들과 관련된 활동, 즉 단일 명사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듯 하나의 기업 철학이, 하나의 정체성이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기업 철학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계열사들의 특정 활동이나 사업군에 국한이 된다면 하나라는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거리감은 앞으로도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가 전달해야 할 일관된 메시지를 무엇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앞에 이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 하나에서는 지속 가능한 경영이라는 하나의 철학을 소재로 한 그룹 광고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집행된 그룹 광고들 중 최다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지표는 저희는 이와 같은 지표가 소비자들의 공감과 호감도를 반영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도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전달을 해서 대중들의 머릿속에 하나의 정체성이 지속 가능한 경영이라는 기업 철학과 연계되어서 각인되어야 한다고 보았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는 유지하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해드린 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된 캠페인의 역할 및 목표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속 가능한 경영이라는 기업 철학이 담긴 캠페인을 통해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정립한 뒤 소비자의 캠페인 참여를 유도해서 결과적으로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거리감을 줄여나가려고 합니다. 캠페인의 목표는 Just do it 하면 나이키, I'm your energy 하면 GS 칼텍스가 떠오르듯이 지속 가능성 하면 바로 하나가 떠오를 수 있도록 단일한 명사가 아닌 기업 철학이 하나를 상징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다소 어려운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캠페인을 통해서 원활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단순한 주입식 광고뿐만이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한 상호작용으로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접점을 늘려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바와 같이 하나의 철학을 보다 쉽게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소개하기 위해서 캠페인 전략과 컨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소비자 참여를 유도하는 사전 콘텐츠를 통해서 대중들의 캠페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요. 온에어되는 본 그룹 광고를 통해서 키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를 통해 캠페인과 하나라는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 그룹 광고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사업 콘텐츠를 통해서 캠페인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고요. 이러한 단계적인 절차를 통해서 소비자와의 친밀감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의 컨셉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초성 읽어보실 분 계신가요? 여수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흐흐요? 네, 흐흐. 소영 매니저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후후요?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마다 이 히읗, 히읗이라는 글자를 읽는 방법이 굉장히 제각각입니다. 저희는 히히, 후후, 헤헤, 허허, 흐흐 등 제각기 읽힐 수 있는 이 히읗, 히읗이라는 글자가 웃음을 묘사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의 초성이라는 것이죠. 저희는 소비자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친밀감을 유도하는 요소를 직접적으로 추가하고 싶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웃음과 하나를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웃음과 하나를 연결시킴으로써 지속가능성이라는 기업 철학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카피를 뽑아내는 것이 좋을까요? 고민 끝에 탄생한 저희의 카피는 당신의 웃음이 끊이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내일 하나입니다. 네, 이어서 캠페인 로드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히히 캠페인의 타겟은 전 국민입니다. 앞선 팀들과 달리 저희가 타겟을 전 국민으로 잡은 이유는 히히와 같은 이 웃음이 들어간 포인트를 가진 캠페인은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타겟은 전 국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캠페인을 런칭할 수 있는 기간은 내년 상반기 3월로 한번 목표를 정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올해 한 해 동안 강조한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가 아까 앞선 데이터에서도 보셨듯이 굉장히 흥행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굉장한 찬스라고 생각을 했고 따라서 그룹 광고의 연장선에 놓일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이유는 REAC와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EAC는 현대자동차에서 한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택시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기간에 대한 설정을 할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캠페인과 기간에 대한 시기적인,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다른 회사에서 한 그룹 광고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현대차가 한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택시는 이제 올해 1월 겨울에 방영이 된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를 혹시 보셨으면 아실 것 같은데 굉장히 추운 겨울에 이 광고를 보시면 괜히 마음 한쪽이 좀 따뜻해지는 그런 광고처럼 저희 히히 캠페인도 매년 3월에 이런 꽃 피우는 시기에 웃음꽃이 함께 피우는 캠페인이 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매년 상반기로 기간을 잡아봤습니다. 다음은 캠페인 로드맵 중에 프리 소비자 사전 유입 콘텐츠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사전 유입 콘텐츠 저희 프리는
네이밍 히히 콘테스트고요. 포스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와 함께하는 히히 콘테스트. 당신의 개성 넘치는 웃음소리를 들려주세요. 저희 히히 콘테스트의 목적과 역할은 약간 라이트한 이벤트성 콘텐츠로서 소비자 참여를 유도하는 메인 콘텐츠에 대한 예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컨셉 스토리를 다음과 같이 설정해봤습니다. 웃음은 웃음을 낳습니다. 먼저 웃어주세요. 당신의 웃음이 또 다른 웃음으로 이어지도록. 그리고 오늘의 웃음이 내일도 끊이지 않도록. 다음 이제 단계별로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키워드가 담긴 포스터를 배포합니다. 오른쪽 세 가지의 예시는 저희가 직접 만들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인스타그램, 그리고 두 번째는 카카오톡, 그리고 세 번째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한 예시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QR코드는 지금도 찍으시면 직접 하나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저희는 다 미리 설정을 해놨고요. 네. 그리고 첫 번째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히 콘테스트를 참여한 그 지원자들이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추후 포스트 캠페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지원자들이 콘테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의 웃음소리가 담긴 영상을 직접 하나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당신의 개성 넘치는 웃음소리를 들려주세요. 동영상 같이 하나만 시청하고 가겠습니다. 네, 제가 동영상을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드리면 한 남성이 나와서 엄청나게 웃습니다. 그냥 막 하하하 웃고 있으면 반대편에 있던 그 남성이 웃고 있는 남성을 보고 같이 웃는 영상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참가 자격 해시태그는 하나, 히 캠페인, 히 콘테스트, 당신의 웃음을 끊이지 않도록, 그리고 지속 가능하기. 이러한 해시태그를 가진 참가자들이 이 콘테스트에 직접 참여하게끔 저희는 유도를 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콘테스트 기간이 끝나면 선정 기준에 따라서 5명의 지원자를 뽑을 예정입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롯데 위디오 챌린지인데요. 좋아요 혹은 공유하기에 대한 선정 기준으로 저희는 1등부터 5등 순서를 매겨서 5명의 지원자를 뽑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5명의 지원자들에게 소정의 리워드 증정과 함께 포스트 콘텐츠를 이제 함께 기획할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리고 기획 제작 단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워드 예시는 소정의 출연료, 그리고 육상 스키어 뷔페권, 리조트, 숙박권 등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온 부분의 그룹 광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그룹 광고 영상에서 하나의 기술 덕분에 웃을 수 있는 소비자들의 모습에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웃음이 끊이질 않도록 이라는 메인 슬로건 하에 지속 가능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소비자가 인식하게끔 노력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 편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편입니다. 제가 이거를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화면을 쭉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공기 엔진을 정비하고 있는 정비사. 비행기를 타러 아빠 품에 안겨있던 아이가 그 모습을 본다. 엄지를 척 내밀면서 웃음을 보이는 아이. 아이가 헤헤하며 웃고 자막이 뜬다. 이런 컨셉으로 저희 영상이 지속이 될 거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이렇게 에피소드식으로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마지막 장면에는 이렇게 히읗히읗이라는 주황색 글자는 유지가 된 채 사람마다 웃음소리가 다른 만큼 모음만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하나 건설편입니다. 건설 회의를 진행 중인 공장 상황, 그들의 노력으로 끝내 안전하고 세련된 아파트가 건설된다. 아파트에 입주하는 두 남녀는 환하게 웃고 마지막으로 히히하며 자막이 뜬다. 네, 세 번째는 하나 태양광 편입니다. 태양광 기계가 설치된 어느 한 아파트 가정. 그 덕에 전기세는 늘 0원이다.
요금표를 보고 기뻐하며 웃는 여자. 여자는 하하하며 웃고 또 이렇게 자막이 뜬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술편인데요. 하나 영상 보안편입니다. 홈 시큐리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실내. 휴대폰 화면을 통해 애완동물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본다. 안전하게 놀고 있는 애완동물의 모습을 보고 안심하는 여자. 고양이의 주인은 흐흐하며 웃고 마지막으로 자막이 뜹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영상 광고의 마지막 파트인데요. 영상 광고에서 계속 유지되었던 히읗히읗은 유지된 채로 한화라는 네이밍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깔리고 그리고 그와 함께 키카피가 유지가 됩니다. 당신의 웃음이 끊이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내일 한화. 그리고 이 장면과 함께 마무리가 됩니다. 네, 다음은 포스트 부분의 사후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는 흐흐 콘테스트에서 뽑힌 소비자를 대상으로 모델로 선정을 해서 영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와 온에서 전달한 지속 가능성의 메시지를 더욱더 확실하게 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그룹 광고가 기술 측면을 중점적으로 보여줬다면 이 광고에서는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웃을 수 있는 모습에 더욱더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네, 아까와 같이 제가 이 컨티를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온 부분과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포스트 영상에서는 저희가 첫 번째 장면과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만을 삽입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간 광고 영상 콘티를 뺀 이유는 아무래도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고 자연스러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장면을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달라 뭐 저렇게 해달라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의 좀 자연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담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두 장면만 넣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 태양의 숲입니다. 네, 두 번째는 아쿠아 플라넷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 호텔과 리조트입니다. 그리고 하나와 함께하는 서울세계 불꽃 축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체험을 소비자들이 직접 함으로써 그들의 영상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미소를 머금고 행복해하는 장면으로 각 에피소드당의 마지막 마무리가 될 것인데요. 이 사진은 저희 조에서 직접 불꽃 축제를 즐겼던 사진인데 정말 생동감 넘치지 않나요? 네, 저희는 바로 그 점을 노린 건데요. 사람들이 뭔가 자신의 일상과 밀접해 있고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담음으로써 하나라는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좀 더 친밀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트 사후 영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체험을 했던 소비자들이 모두 모여서 햇볕을 받으면서 엔딩 장면은 마무리가 되고요. 아까 온 영상과 같이 이렇게 히히가 계속 나오고 하나로 넘어가고 또한 키카피가 같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당신의 웃음이 끊이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내일 하나. 네, 다음 채널 계획인데요. 백날 그룹 광고 열심히 만들고 캠페인 열심히 기획해도 채널 계획 제대로 안 되면 사실상 그거 거의 의미 없다고 봐도 되는데 저희는 이제 앞서 다른 팀들은 이미지를 조금 더 보기 좋게 해서 발표를 쉽게 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매체별로 좀 나눠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아이콘만 보셔도 대부분은 아실 텐데 왼쪽부터 페이스북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 매체라고 할 수 있는 TV 그리고 라디오 있고요. 그 가운데 요즘에 가장 핫하다고 하죠. 유튜브, 다음은 유튜브 그리고 영화관 그리고 그 다음 한 칸 뛰고 나서가 이제 지하철 그리고 하나 홈페이지인데요. 하나 홈페이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다 3개 더 넣었어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의 캠페인을 만들 거기 때문에 하나 홈페이지는 기본적으로 베이스에서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제 프리 콘테스트 단계를 먼저 보실 텐데 프리 콘테스트 단계에서 왜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만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냐 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프리 콘테스트는 이미지, 저희 포스터로 배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유튜브나 TV, 영화관 같은 곳 가셔서 광고 보실 때 보면 거의 시각적 매체도 중요하지만 청각적인 매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포스터로만 단순 홍보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시각적인 매체가 주를 이루는 SNS 채널에 게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다 해보셔서 알겠지만 재미있는 거 있거나 같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서로 막 태그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참여 유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매체에 집중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그룹 광고인데 제가 이제 한화 대여 활동에서 느낀 건데 한화의 광고 퀄리티 그리고 어느 대기업을 가도 대기업들의 광고 퀄리티는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곳 가게 되면 허위 광고나 과대 광고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사이에다가 하나의 기획력 있게 만들어진 그룹 광고 영상이 거기 사이에 껴들어간다면 사실 하나의 이미지에 살짝 누가될 수 있어요. 소위 말해서 살짝 적극 광고가 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혹시나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최대한 최소화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채널들은 제외를 했고요. 그래서 전통적 요즘 1인 가구가 증가했다고 해서 아직 TV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TV가 메인 전통 매체이기 때문에 TV 자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영화가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영화를 전공하고 있는데 영화관에서 광고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영화 보러 가시면 되게 나올 영화에 대해서 기대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영화 보러 가시면 커플들이 싸우지 않는 이상 되게 항상 사람들이 기분이 좋은 상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영화관에서 그룹 광고를 온에어 시킬 경우에는 그룹의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영화관 광고가 굉장히 좋고 그것 때문에 영화관 광고가 이제 기업들이 앞다투어 되게 그룹 광고 전쟁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자 그거 외에 오디오 왜냐하면 프리 콘테스트 같은 단계에서는 이제 이미지 때문에 표현을 못했지만 오디오 같은 경우는 자동차 끌고 가면서 이제 라디오 틀어놓고 웃는 소리 듣고 나도 한번 해볼까? 아니 이런 광고가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하고 포스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포스트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편집을 통한 저희의 영상이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전에 어떤 게 하나가 이제 지하철인데 앞서 지하철을 보셨듯이 이런 식으로 지하철에서 자극적인 이미지 그리고 재밌어 보이는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에서 이런 동영상도 만들었어 우리 이런 그룹 광고 냈고 우리 이런 캠페인 기획했어 이제 관심을 더 가져줘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 건데 이게 지하철 광고가 굉장히 효과적인 이유는 여러분 다 지하철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복 수거라고 해서 타시는 지하철만 계속 타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지하철 여간에 있는 상가도 아무 관심 없이 지나가다가 한 번씩 여유될 때 천천히 지나갈 때 보면 저 상가에서 뭘 팔고 있는지 저 광고가 어디 광고인지 한 번씩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 소구를 통해서 계속된 홍보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한 번쯤은 이 QR코드를 찍어보고 하나에 대해서 한 번쯤 더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채널도 한번 계획을 해봤고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1위, 5위로 랭크가 되어 있는데 가운데 카카오 스토리랑 네이버 밴드, 트위터 이런 채널을 저희가 왜 제외를 했냐면요. 첫째로 트위터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저희가 광고를 내거나 마케팅을 할 때 저희가 원하는 타겟층을 정하고 그렇게 가입한 사용자들에게만 선택적으로 전송을 할 수 있어요. 저희가 뭐 전 연령이면 전 연령 중에 뭐 여성이면 여성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트위터는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위터는 빼버렸고요. 카카오 스토리나 네이버 밴드 같은 경우 보시면 저희의 히히 콘테스트 캠페인은 바로 전 연령층을 타겟으로 한 건데 네이버 밴드나 카카오 스토리 보시면 여기 옆에 그래프 보시면 40, 60대에 굉장히 치중된 경향이 있어요. 심지어 이것마저도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가입해놓고 사용을 안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주로 활용을 했고요. 이어서 캠페인 일정 및 성과 지표를 말씀드릴 텐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제 3월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이제 꽃피는 봄의 계절 3월부터 시작을 할 건데 프리 콘테스트 포스터 배포 및 홍보는 그렇게 길게 하지 않고 딱 3일 정도만 짧고 굵게 치고 빠질 거고요. 자 그다음 6일 정도 히히 콘테스트 진행해서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여러분의 영상을 다 이제 받을 겁니다. 6일간.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공유 횟수나 좋아요 수로 그 랭크를 매기기 때문에 결과 발표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예상돼서 결과 발표를 바로 다음날 함과 동시에 광고 영상을 온에어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랭크된 사람들과 함께 저희가 함께 기획하면서 포스트 4호 영상 제작 시간은 약 2주, 16일 정도 잡게 되고 그 다음에 4호 영상을 배포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진행된 캠페인 성과는 크게 세 가지 측정 지표로 이제 측정이 되는데요. 저희가 해당 캠페인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위해 정립함으로써 소비자의 거리를 줄이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목표를 달성을 했을 때 그것이 해당 캠페인에 의한 것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캠페인 자체의 파급력을 측정하고자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위에서부터 프리, 포스트, 온 단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표와 측정 방식입니다. 프리 단계의 콘텐츠인 히히 콘테스트 같은 경우는 소비자의 참여 태도에 따라서 SNS 캠페인 노출수와 참여수로 한 번 더 세분화를 하였습니다. 수동적으로 노출되는 소비자의 수를 의미하는 SNS 캠페인 노출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조회수로서 측정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보 영상을 업로드를 한다든지 업로드된 영상을 재생해보는 것, 그리고 투표까지 참여하는 등 그렇게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소비자의 수는 한 홈페이지의 해당 캠페인 페이지 유입량으로서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포스트 단계의 사후 영상 같은 경우는 따로 세분화는 하지 않고 각 채널에서 이제 영상이 조회된 조회수로서 그 사후에 그 캠페인이 회전될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메인 컨텐츠이자 온 컨텐츠인 영상 광고 같은 경우는 각 채널에서 영상 광고가 집행된 총 횟수에 가중치를 적용해서 그 영상 광고를 접한 소비자 수를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가중치는 채널과 시간대, 상영 시간대에 따라서 한 회를 시청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고려한 값입니다. 그리고 온 컨텐츠가 아무래도 메인 컨텐츠다 보니까 저희가 전하고자 하는 키 메시지를 아주 직관적으로 내포를 하고 있어서 그 영상을 보고 수동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한 번 더 조회하고 찾아보는 그 전환점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따로 유튜브 조회수로서 영상 보고 클릭수까지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재정립하는 것,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브랜드 이해도 및 이미지의 변화를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성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치화할 수 있는 설문조사로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최종 목표인 브랜드 친숙도 같은 경우도 정성적 측면이 좀 강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설문조사로서 측정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문제제기에서 활용을 했던 자료였던 브랜드 평판지수 중 소통지수의 변화를 함께 측정을 함으로써 저희가 목표를 달성을 했을 때 그것이 문제의 해결로까지 궁극적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네, 앞서 보여드렸던 측정 지표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대 성과인데요.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아무래도 개인의 단위로 또 학생의 신분으로 자료를 모으는데 좀 한계가 많아가지고 여기서 앞서 보여드렸던 모든 측정 지표에 대한 기대 성과를 수치로 뽑아내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여기 제시되어 있는 수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대하는 부분의 하한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파급력 부문에서는 영상 광고의 클릭수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2019년 10월 8일 기준 조회수가 최다였던 그룹 광고는 지속하는 경량 철학편 30초짜리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행한 이 캠페인 영상 광고가 최다 조회수 그룹 광고에 대비해서 약 30% 증가한 수치, 즉 약 800만 회를 기록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동일 기간인 업로드 약 한 달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이해도 및 이미지 부분에서는 저희가 온 부분에서 강조한 사업군의 효과로 하나의 다양한 사업군에 대한 이해가 증가할 것이고, 또 포스트 영상에서는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된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하나의 CSR에 대한 이해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메시지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친밀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키 메시지와 브랜드 간 연상작용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작용들로 인해서 브랜드 호감도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이를 통해서 조력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친숙도 부문에서는 소비자와 브랜드 간 거리감이 완화되었다는 그런 결과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거리감 완화는 아까 저희가 문제제기에서 인용을 했던 그 브랜드 평판지수 중 소통지수의 증가로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진 하나 브랜드 평판지수 중 가장 높았던 소통지수, 즉 9월의 소통지수보다 약 15% 증가한 저렇게 많은 수치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브랜드 호감도와 이미지 그리고 친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설문조사 예안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왼쪽 같은 경우는 인구 통계학적 자료를 모으기 위한 문항이고요. 오른쪽은 기존의 하나 브랜드 인식도를 묻는 문항입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소비자가 저희 희귀 캠페인을 경험을 했는지, 경험을 했다면 어떤 경로로, 어떤 유형의 캠페인을 경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묻고 있고요. 그러한 캠페인을 경험한 경우 그 이후에 어떻게 인식이 변화했는지 이것을 브랜드 인식도와 친숙감이라는 또 구체적인 항목으로 나눠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브랜드 캠페인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키카피, 지속 가능성이라는 기업 철학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한 후에 설문을 마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발표였고요. 당신의 웃음이 끊이지 않도록 여기까지 오바조의 희귀 캠페인 발표였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Q&A가 시간 관계상 불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 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영보드 최종 과제 발표 다 끝났고요. 지금 어차피 저희 여기 위원회 분들만 남아 계신 상태라서 혹시 상무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기 끝까지 앉아있다고 역할 준 것 같은데